여기 무서운 그래프가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관심도는 쿠팡이 거의 모든 플랫폼을 압도합니다. 온라인 이커머스를 이야기할 때 쿠팡을 빼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월 2,900원만 결제하면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무료 반품 등 독보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단위 인프라 투자, 대규모 직영 차량, 직영 배송기사를 운영하는 유일한 이커머스입니다. 말하자면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가 중단되면 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켓컬리는 어떨까요? 비유하자면 마켓컬리와 쿠팡은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쿠팡의 SKU는 511만 개이며 이 가운데 식품은 12만 개 규모입니다. SKU는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 수를 뜻합니다. 반면 마켓컬리의 SKU는 8,500여 개 규모로 쿠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경쟁자들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농협, 신세계, 롯데, GS,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마켓, 한살림 등 대기업부터 중공공기관, 생협,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쟁자가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신세계와 롯데와 같은 대형 기업들은 오프라인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온라인 전환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전국 5대 권역의 농산물 전용 유통물류센터 등을 구축한 농협 또한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온라인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달 5일에는 기존 농협물의 사업자를 위한 식자재 채널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배달의 민족은 비마트를 새롭게 선보이며 냉장고 파먹기는 끝났다라는 파격적인 광고 문구로 이륜차 기반의 소량 배달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서 마켓컬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해 공개된 마켓컬리 실적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18년 1,571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4,289억 원으로 약 173%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 규모도 336억 원에서 986억 원으로 193%가량 증가했습니다. 컬리는 2019년 누적 가입자 수가 3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광고 효과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컬리의 2019년 광고 선전비는 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 불과 23억 원에 불과했으니 1808% 증가한 셈입니다. 고객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광고비 집행을 보면 유메프, 티몬, 쿠팡이 상당한 광고비를 쏟아붓던 출혈 경쟁이 연상됩니다. 티몬의 2016년 광고 선전비는 376억 원 규모에서 2017년 268억 원, 2018년 259억 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티몬의 신선식품 판매 채널인 슈퍼마트 사업을 정리하기도 했죠. 말하자면 티몬이 밟았던 적자의 늪을 마켓컬리가 밟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켓컬리를 상품과 물류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켓컬리의 상품입니다. 마켓컬리의 베스트 1위 상품인 컬리 올리 제품입니다. 바로 샐러드 판다 병 샐러드 9종 제품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 샐러드 판다라는 자사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로 제작돼 새벽 배송, 정기 배송까지 가능합니다. 샐러드랩, 브리또볼, 누들 샐러드 등 상품군도 훨씬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소가 제품 뒷면에 나온 바로 이 샐러드 판다 제조 공장인 듯 합니다. 컬리 올리라고 표기하기에는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 다음 또 무작위로 하나 찾아본 김구원 선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 역시 컬리 올리로 표기되어 있지만 쿠팡 프레시를 통해 판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슬아 대표가 강조하는 상품과 맛, 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 강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물류 역량입니다. 마켓컬리의 물류센터 규모는 2018년 3개에서 지난해 6개 규모로 증가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직영 차량 규모는 2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택배기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소속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배달직 기사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죠. 낮에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업체에서 식자재를 배송하고 밤에는 마켓컬리에서 지입기사로 또다시 새벽 배송을 하는
즉 두탕 배송을 뛰는 셈입니다. 하루 17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하는 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마켓컬리가 물류를 강점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경쟁사들과 다른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팀프레시와 같이 냉동 냉장 새벽 배송과 풀필먼트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을 통하면 누구라도 쉽게 새벽 배송 그리고 냉동 냉장 신선식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의 물류 강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마켓컬리는 높은 성장을 보이는 동시에 적자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장보기 카테고리에서 제2의 쿠팡처럼 몸집이 더 커질지 혹은 후발 기업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거나 M&A로 경영권을 내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